저만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면성실, 그래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농땡이 피우면서도 잘하는 게 최고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안녕 여러분, 카이안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내 단점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의 삶에 엄청 도움이 됐던 그런 내 모습들이 있고,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발목을 잡는 특징들이 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장점인 줄 알았는데 뭔가 나의 발목을 잡는 성격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미리 알면 너무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특히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나눠봐야겠다 해서 얘기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얘기 영상을 두 번째 찍습니다. 살짝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해가지고 촬영을 다시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은 이미 편집이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비슷한 듯 다른 듯 비슷할 텐데,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는 재미도 가져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열심히 사는 성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열심히 사는 거에 중점을 두는 거라고 해야 되나? 저만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면성실, 그래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으면서 좀 큰 것 같아요. 제 세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고,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몸을 갈아서 시간을 갈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 약간 취해 있었다고. 열심히 사는다, 멋져,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30대 중반이 지나고 나니까 열심히 사는 거는 수단일 뿐이고 그냥 잘 사는 게 최고다. 농땡이 피우면서도 내 시간을 잘 쓰면서도 잘 하는 게 최고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일단은 제 몸이 요즘 너무 축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나이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30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력이 너무 딸려요. 제가 진짜 체력 빼면 시체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체력이 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몸이 너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적인 것도 몸이잖아요,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정신력마저도 좀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0대에는 나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책임져야 되는 집도 있고 직책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회사에서도. 그러면 또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되게 광범위하게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관련된 일도 이제는 내가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일상생활에서 여기에서도 나의 체력과 정신력이 떨어져, 저기에서 체력과 정신력이 떨어지고, 진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에 있어서 열심히로 밀어붙이던 나의 에너지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나이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하면 일이 잘 된다? 그러면 또 할만한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방향성을 잘 잡아야지 일은 잘 되는 것 같고요. 열심히 자체로는 진짜 별로 쓸모가 없어요. 몸만 축나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걸 느끼게 됐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크리에이터들한테 물어봤어요. 나 너무 힘들다, 연차가 좀 쌓였는데 이렇게 힘든 게 맞냐. 그랬더니 제 주변에서는 저만큼 힘들어하지 않은 사람도 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상을 잘 즐기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더 잘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도 물어보고 책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방법은 있었어. 제가 책을 찾아보다가 너무 구미가 당기는 그런 책을 발견을 했거든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이 사람 열심히 아는데 성공했나봐요. 이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문구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말을 기억하라. 무엇을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 여전히 효율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적절한 일에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심지어 하루에 3시간만 일하지 않으면 총으로 쏴서 죽인다 하면 어떤 일을 줄이고 어떤 일에 집중할 것인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랑 중요한 일이랑 1대1대1로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은 시간이 들이는 게 편집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저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어떻게 하면 제공을 잘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편집 말을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가? 느리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폰트 가지고도 1시간 넘게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데 그거 가지고 진짜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깨달음 책을 읽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래요. 지금 당장 쓰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무조건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유튜브에서 뭔가 언젠간 쓰겠지 하는 스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의미 없이라고 하진 않지만 계속 이렇게 떠다니듯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중요한 거에 딱 포커스를 두고 그 부분만 열심히 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술들을 배우는 거에 열심히 해야지 모든 일들에 다 11111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저도 이제 막 깨달았기 때문에 저의 일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20대부터 열심히 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시고 모든 부분에 11111 이렇게 하시면 저처럼 지금 와서 퍼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첫 번째는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오디오북을 듣고 다닌 거였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말 짧은 시간에도 계속 오디오북을 듣고 뭔가를 멀티를 하려고 했던 게 가장 장점이고 효율을 잘 쓴다고 생각한 거였지만 굉장히 저희 인생을 피폐하게 요즘에 만들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사무실까지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가 걸려요. 근데 그 거리를 가는 동안에도 뭔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도 오디오북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갔을 때 내가 오늘 일을 딱 깔끔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뭐 하려고 했지? 멍해지고 오디오북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유튜브 켜가지고 진짜 쓸데없는 누가 무슨 뭘 했네 누가 누구랑 뭐 예전에 사귀었나 이런 진짜 쓸데없는 유튜브를 어느 날 듣고 사무실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오디오북에서 시작해서 뭔가를 듣는 게 익숙해지고 오디오북이 살짝 지루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유튜브를 자꾸 듣게 되고 계속 뭔가 자극에 익숙해지고 자극이 없으면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출발점은 진짜 좋은 거였어요. 내가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일하는 시간을 꽉꽉 채워가지고 보내보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가장 첫 번째 생각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론은 누구랑 누가 몰래 연애를 하고 있네를 들으면서 사무실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안 들어야겠다 하고 사무실에 가는 동안에 제가 오늘 뭐 해야 될지도 생각해보고 운동하는 동안에도 안 듣고 해보고 산책하는 동안에도 뭐 아무것도 안 듣고 거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 여러분 머리가 되게 맑아져요. 저는 여러분 오디오북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디오북 진짜 도움 많이 되고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소설책 이렇게 듣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도 확실히 시간을 정해놓고 딱 들어야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스며서 내 뇌에 꽂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진짜 내 인생을 약간 망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잠깐의 시간에서 내 뇌가 회복하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다음에 있을 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그 시간이 진짜 중요하고 그 잠깐의 시간으로도 너무나 큰 기능을 한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는 최대한 그런 전자기기에 대해서 멀리하고 그 시간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누가 귀에 꽂아주지 않고 스스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틈새까지를 막 구겨넣어서 잘 살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뭐 제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근래에 좀 신선하게 느꼈던 느낌이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ASMR을 하면서 조언은 아니지만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조언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피부과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피부과 원장님이 제 시술을 이제 해주시잖아요. 해주면서 막 수다도 떨잖아요. 근데 수다를 떨면서 저한테 무슨 증여세가 올해까지는 뭐 얼마였는데 내년부터는 얼마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일이 있으면 내년에 받아라. 올해 받지 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하는데
원장님이 그 간호사분들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간호사분들한테 너무 좋은 제도 아니냐 막 하면서 막 얘기를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약간 치료실이 갑자기 막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아시죠? 네, 그렇구나. 막 이런 정말 형식적인 그런 리액션이 오가고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 분위기가 진짜 머쓱했어요. 아니 뭐 원장님이야 솔직히 돈이 많으시니까. 많으시니까 몇 억을 주고받을 돈이 있겠지만 뭐 우리야 몇 억을 주고받을 일이 있습니까? 뭐 본인이야 그거 말하면서 좋은 정보라고 하고 그 얘기하면서 기분이나 좋았겠지만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의 감정을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신 말씀이지만 또 그렇다고 악의적으로 하신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했는데 그래서 분위기를 제가 딱 읽고 약간 저도 이제 얘기를 할 때 의도를 안 하고도 상대방한테 저렇게 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순간 뭔가 기분이 나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물론 부모님이 잘 사시고 해서 몇 억을 바로 주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엔 아닌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리액션 자체가 아니니까 그런 리액션이 나왔겠죠. 그래서 뭔가 그렇다. 나도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누가 물어봤을 때 저는 감정적으로만 공감하고 다 잘 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진짜 실제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아끼고 그런 사람일수록 약간 현실적인 방법을 막 찾아주고 싶어하고 제가 했었던 방법 중에 잘 됐던 방법들을 막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자랑처럼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 원장님을 뭐라고 할 것도 아니야. 나도 어느 날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좀 있었을걸요? 뭔가 누구한테 조언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자랑 또 막상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도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최대한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내가 자각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정신 차리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그때그때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댓글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피드백을 하기가 참 어려운 직업이라서 저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이건 준비한 내용이 아닌데 바로바로 피드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운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목욕탕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되게 좋은 모피 같은 걸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누가 자식분이 사주셨나 봐요. 근데 옷을 막 입고 오셔가지고 막 입어보는데 다른 친구분이 옷 너무 예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누가 사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할머니 표정이 약간 흔들렸나 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웃으면서 근데 내 땅딸만 하고 엉덩이도 커가지고 바닥을 청소하고 다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다 맞는 사람들이 입는 건가 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호쾌하게 웃으셔서 그 친구들도 막 엄청 웃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 할머니는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자랑을 받아들여서 뭔가 그 순간 이렇게 시샘의 느낌 살짝 오니까 이 할머니가 참 잘 받아치는구나. 역시 할머니들은 인간관계를 잘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머리 말리면서 할머니들 얘기 들으면서 막 웃었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진짜 그냥 내 중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얘기를 하다 보면 막 묘하게 내 자랑처럼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대화라는 게 서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게 좋은 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랑 살짝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되게 신박한 경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생각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언을 했지만 나중에는 좀 안 좋게 돌아올 수도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끼워 넣었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생각이나 느낌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ASMR은 요거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도 꼭 적어주세요. 여러분 너무 생각이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여서 이게 뭔가 댓글에 남기기는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메일 넣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고민을 해가지고 사연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밤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